한 도시 전체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점 선반은 텅 비었고 시민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난의 시작은 한 마리의 병든 새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를 단 3개월 만에 뒤집은 해답은 태평양 건너편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어떻게 한국의 시스템이 미국의 도시를 구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엔 두 여성 과학자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2초만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5년 3월 2일, 미국 워싱턴주의 대표 도시 시애틀은 말 그대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이 도시가 겪은 이중 재난의 실태와 그 해결 방안, 모색 과정,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놀라운 역할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조류독감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가금류 농장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는 며칠 만에 시내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확산 속도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고 전염 방지를 위한 가축, 살처분과 이동 제한 조치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의 공급이 단절되었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시애틀 남쪽의 포레스트 국립공원 일대에서 원인 불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는 강풍을 타고 북서쪽으로 급속히 확산되었고 도시 전역을 두꺼운 연기와 재로 뒤덮었습니다. 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를 유도했지만 인프라의 마비로 인해 도심은 교통 혼잡과 정전 단속, 그리고 통신 두절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결합되어 시애틀은 순식간에 재난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과학자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환경과학을 전공하고 생태계 복원 및 기후 대응을 연구해온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체계적 실패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 체계였습니다. 도시 외곽의 유통센터가 화재로 인해 폐쇄되었고 물류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슈퍼마켓은 하루 만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수시간씩 줄을 서서 식량을 배급받았고 식당들은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약탈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와 전염병이라는 이중 재앙 앞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김유진 박사. 그녀는 제 대학 시절의 절친이자 지금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스마트농업센터에서 식량, 안보 및 위기 대응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인물입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종종 이메일을 통해 서로의 연구를 공유하곤 하였고 특히 그녀가 최근 발표한 AI 기반 식량 위기 관리 시스템 논문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전화를 받았고 제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매우 신속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사라, 지금 바로 한국으로 오세요. 이 상황, 우리가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감염병과 자연재해를 겪으며 시스템을 갖춰왔어요. 그걸 직접 보셔야 이해하실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연구소의 자료를 정리하고 위기 원인과 대응, 실패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준비한 후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였습니다. 제 짐에는 랩탑과 USB, 그리고 유진과 함께 연구했던 논문 한 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저는 시애틀 인천 직항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붉게 물든 도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였습니다. 해답을 찾겠다. 그리고 이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 보고는 그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 이름은 사라 밀러 환경과학자이며 현재 시애틀 특별 식량 위기 대응 프로젝트의 책임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25년 3월 시애틀은 조류 독감과 대형 산불이라는 이중 재난에 직면했습니다. 식량 공급망은 마비되었고 시민들은 배급을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습니다. 저는 환경과학자로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의 대응 체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식량 안보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유진 박사에게 연락하였고 그녀의 조언에 따라 곧바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6일 오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밤을 지새우고 도착한 한국의 공항은 여느 대도시의 공항처럼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질서와 효율성은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공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는 줄이 있었지만 AI 기반 열화상 카메라와 자동 검역 시스템 덕분에 입국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명 깊었던 점은 모든 과정이 사람의 실수 가능성을 최소화한 시스템 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류독감 상황에서 입국이 까다로울 것이라 예상했으나 한국은 그것조차 통제 가능한 범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강남으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가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교통체계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주변 고층 빌딩의 외관은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시애틀이 재난 이후 공포와 혼란 속에 잠겨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같은 시기에 이렇게나 대조적인 풍경을 마주하게 된 현실에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오전 8시 10분경 서울 강남의 스마트 농업기술센터에서 김유진 박사를 만났습니다. 서로 짧은 안부를 나눈 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 한국도 10여 년 전부터 비슷한 일들을 겪어왔어. 메르스, 코로나 ASF, 조류독감, 태풍, 산불. 전염병과 기후재난이 동시에 오던 시기였지. 그녀는 저를 센터 내부의 통합관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초대형 디지털 패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한국 전역의 농장, 물류, 기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스마트팜 통합 시스템이야.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야. 이건 국가 차원의 식량 안보 방어선이라고 봐야 해.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통신사, 물류기업까지 연계되어 있으며 전국의 수천 개의 스마트팜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AI를 통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기온, 습도, 작황, 병충해, 유통경로, 소비 패턴까지 고려하여 식량 공급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AI는 인근 농장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지역의 유통 경로를 자동으로 차단한 뒤 대체 공급 계획을 발동합니다. 동시에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동원되어 인근 도시로 식량을 공급하고 시민들에게는 관련 알림이 전달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야. 위기 상황에선 몇 시간 내 대응이 아니라 몇 분 내 차단이 핵심이지.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마치 재난 시뮬레이션 게임의 실사판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애틀에서 매일 보던 뉴스는 대응 실패와 정치적 책임 이야기뿐이었는데 이곳에선 모든 것이 사전에 계산되고 조정되고 협력되고 있었습니다. 센터 옆에는 실물 크기의 스마트팜 테스트 농장이 있었습니다. 센서가 설치된 하우스 내부에는 로봇이 작물을 자동으로 재배하고 있었으며 온도, 습도,
CO 농도까지 정밀하게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환경을 디자인하고 있어. 그녀의 이 말이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위기, 그리고 협업을 거쳐 하나의 거대한 방어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리무진 안에서 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애틀에서의 혼돈, 시민들의 절망, 그리고 한국에서 본 질서와 대응 체계. 이 둘의 간극은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유진 박사에게 협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시애틀에 맞게 변형해서 도입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 우리 함께 바꿔보자. 그 순간 저는 이 여정이 단지 기술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분명히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9일, 저는 한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한 체류를 마치고 시애틀로 복귀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라본 도시의 전경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질서했습니다. 연기는 희미해졌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거리 곳곳엔 여전히 식량 배급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이미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시스템을 우리 도시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시애틀 시청의 긴급 회의에서 저는 김유진 박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스마트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파워포인트에는 한국의 스마트팜 모니터링, AI 기반 공급망 예측, 통합관제 시스템 등의 핵심 기능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고 그 효과와 적용 사례까지 모두 제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 회의장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마크 존슨 의원이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너무 다릅니다. 문화도 제도도 시민의식도요. 실현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바였지만 그 후 이어진 부정적인 반응들은 저의 열정을 서서히 식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시청의 기술혁신부서, 환경국, 보건국과 각각 개별 미팅을 잡고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이점에 대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기술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콜린스가 제 프로젝트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다양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저의 비전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시애틀을 테스트베드로 삼는 겁니다. 한국처럼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도 구조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고 우리는 곧바로 시애틀 스마트 위기 대응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우선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의 통합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고 시민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언론은 한국식 감시 시스템을 들여온다는 비난을 퍼부었고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시청 관계자는 프로젝트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시스템의 첫 자동 경보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I가 잘못된 기후 데이터를 입력받아 특정 지역에 허위 산불 경보를 발령했고 이로 인해 시민 대피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봐요.
이게 기술의 한계입니다. 한국에서야 가능한 일이겠죠. 마크 존슨 의원은 다시 한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프로젝트 회의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꺼진 지도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제 노트북에는 김유진 박사가 보낸 메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사라,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야. 사람이고 팀워크야. 한국도 처음엔 수없이 무너졌어. 중요한 건 너희가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을 읽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시스템의 겉모습만 복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협력 연계, 신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처음엔 실패하더라도 함께 다시 세워가면 된다는 그들의 경험과 신념이 진짜 자산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팀원들을 다시 소집하였습니다. 우린 아직 이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한국처럼 우리 방식대로 다시 설계합시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요. 그날 회의실엔 다시 열정이 돌아왔고, 데이비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며 진짜 변화라는 것을. 2025년 6월 시애틀. 저희는 그토록 바라던 시범 적용에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경보 오류, 시스템 연동 지연, 주민의 불신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AI는 점차 환경 데이터에 익숙해졌고, 시민들은 조금씩 알림 시스템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범 지역이었던 사우스 시애틀에서는 조류 독감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자동화된 경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가금류 이동을 차단하고 병원체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염이 확대되기 전 초기 대응에 성공하였고, 지역 언론은 이를 두고 기술과 협업의 승리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성공 사례를 기점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여론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건국, 농업청, IT기업, 시민단체까지 하나둘씩 협력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시애틀 시의회에서도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 전체의 스마트 위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도시의 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사실을요. 이 프로젝트의 성과는 곧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환경안보위원회는 시애틀 사례를 바탕으로 K-스마트 리절리언 모델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열었고, 저와 김유진 박사는 공동 발표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발표 당일 무대 위에서 저는 유진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고 따뜻한 눈빛으로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를 든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문화와 제도를 가진 두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선 국경이 없다는 진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그 안엔 사람을 먼저 생각한 철학과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애틀을 바꾼 힘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박수 속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념에 대한 공감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진 박사와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벽에는 과거 조류독감 방역을 위한 캠페인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연하지. 그때 넌 환경생물학 수업에서 교수님한테 공개 반박하던 애였잖아. 그리고 넌 그걸 녹음해서 내게 보냈지.
덕분에 난 그 과목 A+였어.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시스템 이식이 아니라 우정과 신뢰, 그리고 인간적인 연결의 결과라는 것을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시애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풍경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깊은 배려와 질서,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중심에 둔 사회 구조가 저를 계속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애틀 서울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그 책임자로 제가 직접 서울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애틀 시청은 이 결정을 환영했고 서울특별시와의 협력 아래 국제 스마트 위기 대응 아카데미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 저는 다시 서울의 연구실에 앉아 있습니다. 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고 김유진 박사는 옆방에서 화상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한국의 지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단지 연구자가 아니라 이 새로운 길의 증인이자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전염병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스마트팜, AI 기반 위기 대응,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모든 기술은 철저히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보다 신뢰와 협업, 공동체 정신을 먼저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시민과 정부, 기업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세계가 배울 수 있는 모범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애틀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것도 바로 이 한국의 철학과 지혜였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보호할 때 진짜 강해진다. 한국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이 놀라운 시스템,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협력. 이런 방식이 앞으로의 글로벌 위기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한 번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